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단어 뜻이죠. 그거 내 거.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이 그에 해당합니다.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야지. 이렇게. 물건 중에서 부동산은 부동산 구분할 수는 있어요? 동산은 돌아다녀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지. 그 땅, 집 돌아다니지 않잖아. 움직일, 동. 일반적으로 동산보다 값비싼 재산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거래는 신중할 수밖에 없어 절차를 다소 번거롭게 하고 있습니다. 슈퍼에 가서 생수 한 통 사는 거랑 집 사는 거랑은 이게 달라 하는 일이. 예를 들어 예시죠. 아파트 매매를 할 때에는 우리 이제 뭐예요? 11번 문제 해결하러 가야지. 아파트 매매할 때에는 보통 매수인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매매 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관행상 계약금은 위약금의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 파는 사람이면 그 2배를 물어주고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있다. 10억짜리 아파트야. 너 내 거 찜 하고 파는 사람 통장에 1억 꽂아줬어. 근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그 집 사고 싶지 않아. 그러면 1억 포기하면 돼. 그러면 계약이 파기가 돼. 안 살래? 1억 먹고 떨어져. 이런 느낌? 근데 왜 파는 사람 입장이야. 10억에 팔기로 했는데 이게 한 3주 만에 이게 한 18억이 됐어, 집이.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계약금 받은 1억 돌려주고 다시 그 계약금 1억 주고 계약 파기 할 수 있다. 됐을까? 남은 90%의 대금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 대금을 중도금이라고 합니다. 1월 1일 날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5월 31일 날 어떻게? 집 완전히 나한테 넘기기로 했어. 나머지 돈 주고 여기에서 1억 줬고 중간에 한 번쯤 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돈을 줘. 한 4억 정도 줘. 요게 중도금. 중도금까지 들어가지. 그러면 이젠 어떻게?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하지 못한다. 이거야. 계약금과 중도금의 차이. 계약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음. 이때 되면 일방적으로 파기 못함. 이후 남은 대금인 잔금까지 건네면 요때 5월 31일 날 5억 건네주면 매매 대금의 지급은 마무리가 됐고 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있어 없어? 사는 사람, 매수인의 이제 의무는 없어. 권리만 생기는 거지.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집문서 가져와 이거야. 집문서에 네 이름 지우고 밑에다 내 이름 다시 써. 그게 내 권리지. 남은 대금인 잔금까지 건네면 매매대금 지급은 마무리되어서 그와 동시에 매수인,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으로부터 등기 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받게 됩니다. 잔금을 건네면 등기 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다. 집문서 내가 받는 거야. 이로써 매매 계약이 완료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등기를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등기해야 돼. 등기소 가서 이거 내 집이에요 라고 온 동네방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 집 이제 내 거예요 라고 얘기해 줘야 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자,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무엇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의 정보. 이 집은 주민등록번호 뭐뭐뭐뭐뭐뭐 김땡땡 씨의 소유입니다. 가 등기부에 적히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또는
기재 자체를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 단어 뜻. 부동산 물건에 관한 상황은 이 아파트 내 거예요라는 권리에 관한 상황은 등기로 해서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제시합니다. 게시합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 앞 있지. 101동 304호 소유주가 누군지 우리 끊어볼 수 있어. 인터넷으로 다 나와요.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며 제가 또 말씀드리는 요령 중에 하나죠. 무엇이 아니라 뭐뭐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not A but B 구문이라고. 왜냐? 등기부의 편성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면 이래도 말 된다고. 근데 굳이 말 더 때려 넣어놓은 거잖아.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왜 중요하다? 보기에서 선지에서 한 번은 볼 거다. 이렇게.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부 기록만 두도록 합니다. 문장 이어지니까 얘도 그냥 같이 밑줄 꼽사리로 하나 껴줄까? 물건 하나에는 등기 기록 하나만 있어. 원칙적으로 한 물건에서 그 일부나 구성 부분에 따로 소유권이 존재할 수가 없고 몇 개의 물건을 포괄하는 하나의 소유권도 성립할 수가 없어. 여기 앞에 아파트 샀어. 아파트 안방, 거실, 방 1은 내 거, 방 2는 저 사람 거. 그게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엄청 땅 부자야. 아파트가 한 12채 정도 있어. 싹 다 물거서 등기 한 장에다가 12개 아파트 다 때려 넣을 수 없어. 12개 있어야 돼. 등기부 등본이 12개가 따로 있어야 돼. 어디가 있냐? 몇 개의 물건을 포괄하는 하나의 소유권도 성립할 수가 없다. 예를 든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에 관해서는 하나의 등기부만 존재하며 표제부에는 아까 10번에서 뭐 표제부 이런 말 나왔었던 것 같은데 표제부에서는 아파트의 주소와 건물 상태와 같은 표시사항이 표제부, 갑구에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이나 변동 상황이 기재가 됩니다. 저당권, 전세권과 같은 소유권이 아닌 물건이 설정되어 있다면 얘네들은 을구에 해당됩니다. 전세권, 저당권은 을구에 기록이 됩니다. 됐을까요?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저기 이 집에 등기부 등본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번 해서 구경해봐. 이러한 등기상의 공시를 신뢰하여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는 진정한 권리관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문 강제로 따고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막 샤워하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당신 뭐야? 라고 했더니 이 집 내 집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내 이름 박혀있는 등기부 등본 밀어내면서 꺼져!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과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대한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합니다. 단어 뜻.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야? A라는 사람 소유였는데 B라는 사람 소유로 넘어갔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야?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돈 빌렸어. 이렇게. 또 완료된 등기가 신청상의 착오로 말미암아 실제적 법률 관계와 불일치한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을 경정등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한 이틀 있다가 끊어봤더니 저당권이 아니라 무슨 전세권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고쳐줘 임마 라고 해서 얘기해야지. 경정등기에는 부동산이나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가 있고 김철수 씨인데 김철소 씨라고 써 있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다 똑같아. 그거 고쳐놔야 돼. 난리 나 나중에.
저당권 설정을 전세권으로 경정하는 것처럼 권리 자체를 경정하는 등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등기 신청은 이제 누가 할 거야?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 이미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원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자주 깨지나 보다.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사람,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이지. 새로 샀으니까 그 등기부에 내 이름 새로 올라가야 되잖아. 쉽게 생각해. 등기 권리자, 매수인. 등기 의무자는 원래 권리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매도인, 파는 사람. 그러니까 등기소에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손잡고 같이 가야 된다고, 원칙은. 꼭 손 안 잡고 가도 돼. 아파트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도 매수인,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흔히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렇게 보이는 거고, 매수인이 또 역시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냥 노무사에다가 한 15만원, 20만원 맡기면 서류 정리 다 해서 갖다 줘. 이렇게. 저기 누구야? 부동산에서 전화해 줘. 이렇게. 오시라고. 그럼 거기서 직원이 와서 서류 다 해가지고 걷어가.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번 단락의 내용은 뭐예요? 등기의 효력을 정하는 두 가지 원칙. 이 종이 쪼가리가 힘을 갖기 위해선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첫 번째,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에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성립요건주의라고 합니다. 단어 뜻이니까요.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당신한테 10억 줬어.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등기부 등본 내가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거 들고 등기소 가서 내 이름으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매매 계약서 들고. 근데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묵혀두고 있어. 공식적으로 누구 집이야? 저 사람 집이야. 이거 내 집 아니야. 이렇게. 반면에 계약이 완료되면 당사자 사이의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되고, 내가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돈 주고 등기부 등본 가져왔으면 이 집 누구 거야? 내 거야. 다만 공시를 갖추지 않았을 때, 등기 치지 않았을 때 제3자에게 물권 변동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을 대항요건주의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계획이었냐면 얘한테 10억 주고 사서 내가 12억 주고 얘한테 팔 거였었어. 이렇게. 그러면 등기를 일단 내 걸로 돌려놓지 않으면 얘한테 못 팔아. 얘는 제3자니까. 제3자한테 그거 내 거였어 라고 얘기를 못해. 우리 법제는 등기부에 명의가 기재될 때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그 부동산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등기부에 이름 올리는 게 짱이야. 이렇게.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일단 끊어. 소유권이 물건이냐 이거야. 맞죠? 물건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권리. 그거 내 거. 1번 오케이. 2번 등기부에 관한 점유권 소유권은 등기부의 을구가 아니라 어디에? 갑구에 있죠. 갑구 을구가 뭐냐면 아파트 등기부 하면 여러 장이야. 아파트 살면 이 건물은 뭐 철근 콘크리트로서 뭐 전체 단지 막 호수 나와 있고, 네가 사는 아파트는 뭐 몇 제곱미터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나와 있어. 그런 게 있고, 소유자 이름이 있고, 나도 내 등기부 본 지 하도 오래가 돼가지고 갑구라고 해서 이렇게 있고, 한 장 넘기면 을구 있고, 그렇게 돼 있다고. 등기부의 편성은
진정한 권리자를 반영할 수가 있도록 등기부는 뭐를 기록하는 거지? 물권을 기록하는 거야, 물권.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라 권리자 중심이 아니라 물건 중심이야. 부동산 중심이야. 등기부는 관련된 당사자만 신청, 아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도 뽑아볼 수 있다고. 인터넷 등기소 치면은 나와. 이렇게 수수료 한 1,000원 정도 내면은 다 뽑아볼 수 있어. 하나의 물건에 성립한 여러 물건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미 틀려먹은 얘기야. 물건 하나에는 물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4, 5번 틀린 얘기. 하나의 물건에 성립한 여러 물건이라는 말 자체가 틀리지. 당연히 복수의 편지, 표제부 있을 수가 없죠. 게다가 표제부는 한 개뿐이지. 아파트 매매할 때 사는 사람은 파는 사람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수가 있어서 손잡고 가야 되는데 혼자 간다 그랬죠?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매수인, 사는 사람이 의무자야? 아니지, 사는 사람은 권리자지. 매도인과 공동으로 등기 신청해야 된다? 틀린 얘기. 매수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명의인 변경을 신청하려는 등기는 소유주가 완전히 새로 바뀌는 거지. 새로 이름 쓰는 거죠. 기입 등기다. 맞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1억, 4억, 5억 줬어. 매도인은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건네줘야 합니다. 맞지. 이렇게. 하지만 부동산 저기 어디야? 부동산 그 금고에 이미 들어 있어요. 이렇게.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지. 중도금 넣으면은 그때는 안 되는데. 12번 대항 요건주의. 등기부에 내 이름 올라가지 않으면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 원칙입니다. 괜찮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돼. 이렇게.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효력을 주장하지 못할 뿐. 등기는 물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건에 관한 상황을 공시합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놓습니다. 괜찮지? 밑도 끝도 없이 주민등록증 위조해가지고 여기 이 집이 내 집인데 너한테 팔게, 주민등록증만 믿고 팔 거야? 정신 나간 짓이지.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저당권 등기 설정을 신청하는 것은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 기입 등기. 괜찮지? 신청상 착오로 일치하지 않는 등기의 기재가 있으면 이름이 잘못되어 있어? 경정 등기. 괜찮죠? 5번이네요. 성립 요건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에서는 계약의 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아니야. 계약 완료 and 공시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 등기 절차는 필수다. 뒤에는 또 맞네요. 13번에 A의 문맥적인 의미, 동사의 의미 물어보면 앞에 쓰라 그랬죠. 이루어지다. 오, 얘는 조금 특이해. 보통 동사 물어보면은 제가 뭐라 그랬더라? 목적어랑 부사어 넣으라 그랬죠. 근데 얘는 목적어, 부사어 필요 없어. 뭐? 거래가 이루어지다야. 주어만 있으면 돼. 주어만 있으면 돼. 합의가 이루어지다. 우리 교향악단은 연주자로 이루어지다. 부사어 꼭 필요한 애니까 얘 아니야. 이곳은 이루어져 있다. 310여호 있어야 돼. 민희는 사랑이 이루어져서 사랑이 이루어지다. 일단은 괜찮아. 소원이 이루어지다. 일단 괜찮아. 다음. 그러면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 거래, 합의, 사랑, 소원. 누구랑 같이 묶어 놓을 거야? 합의 정도가 괜찮겠지. 더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의 이루어지다는 뭐예요?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만들어지다. 이러한 뜻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됐을까?